지금 이제 조국 신당 했잖아요. 조국 혁신당.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보수에서는 일각의 전략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선거 이렇게 됐잖아요.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구도로 간다면은 이제 해볼 만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실정이 있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견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도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바뀐 거잖아요. 한동훈 대 이재명 돼서 사실 이게 구도가 흔들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선거를 이제 물론 장관을 하긴 했지만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비껴 있는 인물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좀 무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이 구도가 전면적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 미디어의 공간, 싸움의 전장인데 그럼 민주당은 자기들이 야권의 중심으로서 주도권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독자적이고 중심적인 메시지를 여권과 대립해서 낼 수 있는 것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공방들이 좀 상당 부분 미디어의 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정상적인 캠페인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민주당은 비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계속 누적된 캠페인을 벌여왔어요. 똑같은 선전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입법 독재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좀 그 의석이 적은 야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집권당이었지만 집권당이라는 거를 사실은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제1야당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치 집권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정 부분 저는 먹힌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굴레가 계속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민주당이 통제하거나 아니면 끊어주질 못하고 다른 프레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싸움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싸움하는 캠페인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비호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그걸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거를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면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전략보다는 다른 쪽의 민주당의 이슈를 제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시선을 좀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갈이 더 많이 했고 현역 의원들 불출마도 더 많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공천평가에서 우리는 못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느냐. 이건 이제 사실관계 잘 보면 팩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 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쟁을 보게 되면은 승리하는 어떤 리더들이 그 전쟁터, 싸움터의 뭐 지형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이용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씨름을 하면 그 씨름 안에서 케이지면은 케이지 안에서 내가 케이지의 링을 반동을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선거에서는 이게 인식의 영역인 거예요. 이 싸움의 장이. 정치는 인식의 영역이다.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 봐라 여기가 5명을 물갈이를 했고 여기는 15명을 했으니 여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그렇게 인식하면 한 명을 했어도 잘했다고 한 명을 물갈이했어도 잘했다고 하면은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대중의 인식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론 노름이네. 예,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거나 정치는 스포츠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때려서 눕히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안 그렇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안 보여.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관객석에 앉아있는 대중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쪽에 훨씬 두드러 패 맞고 있어서 KO가 되는데도
그래도 여기가 좀 불쌍한 것 같아서 마음을 주면은 여기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당장의 싸움에서 뭐 넘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 사실관계 다르다는 것으로 하면 시간이 많다면 이제 이거 가능하겠지만은 짧은 기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정치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자, 이쪽으로만 쭉 별로 중요하지 그렇죠. 않아요. 이쪽으로만 쭉 가면 이 논리들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른 논리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뭐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러다가 아까 이제 입법 독재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독재라는 또 다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을 원했던 것은 보수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하나만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직격으로 가는 거는 안 좋고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을 하면 대선 때처럼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선방하는 거죠. 선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지고 가려고 했고 그게 일정 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마음속에 아까 KO 당했는데 연민을 느끼는 국민들이라는 거는 2, 3일 상관이거든요. 2, 3일 상관인데 어떤 게 작용할 거냐면 이러다가 과발하는 거 아니야?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이거는 중도층을 굉장히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야, 윤석열과 검찰 독재의 프레임이 있었는데 여기다 과반까지 해? 큰일 났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투표율인데 그 전통적으로 60대 이상이 투표장에 무조건 갔잖아요. 네. 그걸 민주당 지지층이 이른바 꼴보기 싫어. 당내 싸움하는 거 안 갈래. 이러면 이제 투표율이 떨어졌거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투표율을 자극할 요인이 하나가 생겼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을 비례로 찍는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는 기권할 거야. 지역구는 그럴 확률이나 국민의힘 찍는 것보다는 민주당 찍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높겠죠.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또 이거는 또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해도 비례 의석은 46석밖에 안 되는 아니 그게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물론 지역구, 자극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는데 지역구 투표율을 높임으로써 네. 지역구. 저는 이제 최근 말씀하신 게 이게 원래 대한민국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위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원래는 보수 정당에서 이제 막판에 써서 성공했던 캠페인 전략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쪽에 개헌 의석수가 넘어갑니다. 180석 넘어갑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개헌 저지선 마련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선방을 할 수 있었던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진보 정당이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기류들을 많이 쓰거나 또는 써서 성공한 적은 많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까지 몰린 거야. 아닌 거예요. 그 정도까지 몰린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참 비루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건 맞지. 이렇게 좋은 그렇지만-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신뢰를 못 얻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그건 그 작전을 쓰는 건 황당한 거지. 이건 황당한 막판에 거야. 선거 막판에 가서 할 얘기고 지금은 민주당 스스로가 지지율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근데 신호는 굉장히 안 좋다. 이거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신호는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아까 이제 지역별 지지율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도권하고도 저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민주가 26이고 국힘이 43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벌어지진 않거든. 서울에 그럼. 정당 지지율이 그럼. 이 얘기 말을 뭐냐면 못하는 거죠. 지금 약간 말을 지지하자고? 못하거나 아니면 부동층이라고 난 좀 빠져 있거나 난 뒷전으로 좀 살짝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광주 전라에서 민주가 53밖에 안 나오고 53밖에 안 나와. 국힘이 9가 나오는데 무당층이 제일 높아. 26이 있거든. 지금 호남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분들하고 광주 그다음에 전라도예요? 전라도. 네, 광주 전라. 그러니까 전남북하고 광주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보층으로 남아있는 층이 서울에도 일정 부분 호남에 그렇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나 일단은 지금 판단 안 하고 기다릴 거야. 민주당은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이 마음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민주당이 끌어올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민주당 거예요. 쪽 스윙 보터들이 지금 생겼어. 있는 그쵸? 거죠. 예. 있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조국 신당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일정 부분은 예.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하는 게 너무 어떤 분들은 더 예.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조국 신당을 관심 그렇죠. 갖는 분도 있겠지만 예. 또 약간 실망스러워서 이제 그렇죠.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지지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이 스펙트럼 하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양쪽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아까 이제 캠페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다면은 정비를 좀 빠르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호남에서의 뭐 조국 신당 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비하는데 목소리가 단일하게 들려줘야지 대중이 반응을 빨리 하는 것인데 다양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대중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자원은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은 제한적인 거예요. 여기 많아지게 되면 여기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 저는 이제 사실을 정당 이야기를 해봤는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